One of the wizard's most rudimentary skills is levitation, or the ability to make objects fly. Do you all have your feathers? Good. Now, don't forget the nice wrist movement we've been practicing. The swish and flick. Everyone?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오, 되는 거야? 오! 그만하자.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갤럭시 노트 20가 새로 출시가 됐죠? 저도 다른 유튜버분들이 전해주시는 소식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노트 20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다른 곳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나는 왜 협찬 안 들어오지? 저는 신제품 소식과는 조금 별개로 갤럭시 노트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 S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갤럭시 노트라는 라인업과 함께 S펜이 탄생을 했는데요. 필압이 처음에는 256단계에서 시작해서 노트2와 3에서 1024단계로, 노트4와 5에서는 2048단계의 필압, 그리고 노트7부터 지금까지 4096단계의 필압을 지원하도록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노트4 이후부터는 필압과 함께 틸트 인식까지 포함이 돼서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스마트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왔어요. 특히 갤럭시 노트 9부터 이 작은 펜에 블루투스 모듈이 포함이 되면서 버튼을 활용한 사진 촬영이나 제스처를 통한 컨트롤 등 이제 펜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리모트 컨트롤러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펜에서 강조했던 기능들을 단순화해서 시계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X축을 기술 구현 난이도, 즉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는지로 두고 Y축은 범용성,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둘게요. 1단계에서는 정교한 포인터 역할로서의 S펜, 손보다 더 뾰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마우스에 버금가는 디테일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도 높고요. 2단계는 진짜 펜 역할인데요. 글씨를 받아 적고 메모하고 또 그림까지 그리는 정말 물리적인 펜이 하는 역할을 하는 데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앱이 손글씨와 드로잉을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범용성은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3단계는 무선 컨트롤러라고 봐야죠. 이름이 S펜이지만 더 이상 펜이 아니라 리모컨 역할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이티브 카메라 앱과의 연동으로 제스처를 이용한 줌인, 줌아웃 이런 특정 기능을 구현하는데요. 서드파티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범용성은 아주 적습니다. 여기서 제 의문이 시작이 됩니다. 제조사에서는 무조건 이 3단계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홍보하는 게 맞아요. 저도 기술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건 경쟁사에서는 비슷한 기능조차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리뷰를 보다 보면 막 카메라에서 이 S펜을 누른 채로 막 올리고 내리고 빙글 돌리고 그렇게 컨트롤해서 사진을 찍고 이게 좋다고요? 응? 노트를 개통해서 제대로 써보기는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생 때부터 정말 노트 시리즈의 빅팬으로서 이런 기칸 기능으로 S펜이 정의가 되고 심지어 대다수 사람들한테 아 나는 저런 기능은 필요 없겠다 고 여겨지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저는 솔직히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구입하는 이유로 필기와 드로잉도 조금 오바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갤럭시 노트로 대체할 수 있기는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는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이 너무너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편합니다. 그래도 디스플레이가 이제 커질 대로 커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작은 이 스마트폰 화면에 메모가 아니라 노트를 필기한다는 게 실용적일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뭐 급한 거 그냥 딕테이션 기능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편집도 쉽고 공유도 심지어 쉽습니다. 확실히 손으로 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저는 결국 S펜의 사용성은 정교한 포인터의 역할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는 이 기능들을 아름아름 정말로 많이 개선시켜 왔습니다. 웹서핑을 하면서 혹은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가 금지되어 있는 앱, 뭐 예를 들면 인스타나 유튜브 앱에서 문구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S펜을 살며시 가져다 대면서 버튼을 누르면 커서 모양으로 바뀌고요. 원하는 만큼 손으로 그어서 이후 액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것만 돼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컨텐츠별로 만들어둔 메모장에 일단 다 넣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번역 기능. 커멘트에 보면 영어는 그래도 알 수 있는데 스페인어, 한자 이런 거 보이면 그냥 하트만 누르고 반응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S펜이 바로 번역해주는 게 진짜 좋아요. 뭐 회화 수준으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다른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진짜 편합니다. 마지막은 스마트 셀렉트 기능인데요. 이건 포인터로서 S펜의 범용성을 확 올려줍니다. 그냥 별거 없이 캡처하듯이 원하는 참조 영역을 드래그 해주면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서 텍스트를 인식할지 아니면 화면을 제일 위에 레이어로 고정할지 선택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원하는 영역을 캡처한 다음에 하이라이트하는 것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년 노트 시리즈가 나오면 주변 친구들이 꼭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걸로 진짜 사진 찍냐고, 찍으면 편하냐고. 그리고 야 그걸로 회사에서 PPT 넘기다가 내년까지 놀림당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S펜은 막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포인팅하고 텍스트 선택하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그냥 이런 작업을 어느 때보다도 더 쉽고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말고 진짜로 사용을 해보면 진짜 편해요. 너무.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다면 몇 분 만에 막 빠르게 드로잉으로 예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나는 같은 돈을 내고 샀지만 이건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그림 잘 못 그리는 저한테도 충분히 S펜은 유용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써보면 좋은데 말을 못하겠네. 써봐야 되는데.